자, 오늘은 공유결합하고 금속결합 알아보도록 할게요. 너네가 통합과학 배우니까 통합과학에서 공유결합 나오는데 자, 공유결합은 저번에 한번 선생님이 얘기한 것 같은데 원소 중에 비금속하고 뭐가? 비금속이 결합하면은 공유결합을 해요.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이 되는데 공유결합 물질은 저번 시간에 배운 이온결합 물질하고 다르게 덩어리로 존재하지 않고 공유결합한 물질이 따로따로 존재하거든. 그래서 개수를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수를 셀 수 있다고 해서 공유결합 물질은 분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얘네 어떤 게 비금속이고 어떤 게 금속 원소인지 구별할 수 있니? 아니면 저번 시간에 비금속 개수가 적으니까 비금속 원소 종류 좀 적어줬었니? 맞아? 기억은 안 나죠? 시즌 기억나? 뭐 있었어? 은하기 기억나? 수소 있어. 니네 원소 주기율표에서 보면 금속이 훨씬 많잖아. 뭐 비금속을 좀 알아두라. 뭐 있어? 수소, 산소, 산소, 질소, 플로린, 인, 황,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또 응? 물론 헬륨, 네온, 아르곤도 비금속이긴 한데 얘네들은 전자가 288 안정한 애들이죠. 그 안정한 애들 얘네들은 이런 화학 결합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 그랬지. 그 저거 10개. 그럼 얘네들끼리 결합하면 공유결합하는 거였어. 그렇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한두 개만 해볼까? 책에 수소하고 물이 나왔으니까 밑에 있는 걸로 바로 봅시다. 플로린이나 수소가 있대요. 자, 이름은 플로린이나 수소예요. 비금속 맞니? 그럼 전자 한번 배치해보자. 수소가 몇 번? 1번. 그럼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어요. 전자를 이렇게 점으로 표시하기도 해. 플로린이 17번. 그럼 전자가 어떻게 돼? 9번. 미안해. 뭔가 이상하더라. 9번이죠? 그럼 2, 7. 그럼 원자가 전자가 7개죠? 그러면 수소가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하나 있으니까 하나만 더 얻으면 되고, 그지? 플로린은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7개 있으니까 수소과 하나 같이 쓰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같이 쓰는 결합. 이게 뭐라고? 공유 결합. 그리고 전자를 같이 쓰는데, 요 같이 쓰는 요거를 무슨 전자쌍? 공유 전자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플로린이나 수소는 공유 전자쌍이 한 쌍. 그럼 이런 거는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않지이지. 그럼 이름은 뭐라 해? 저번 시간에 얘기 안 해줬나? 이온 결합만 했었나? 비공유 전자쌍이래요. 공유 결합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분자는 비공유 전자쌍이 몇 쌍? 세 쌍. 한 쌍, 두 쌍, 세 쌍. 얘는 공유 결합 안 하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한 쌍 공유 결합하는 거를 단일 결합이라고 해요. 단일 결합. 한 쌍 공유 결합. 그럼 이제 두 쌍 공유 결합하는 거는 이중 결합이라고 하는데 책에 뭐 이산화탄소 나왔으니까 이산화탄소라고 부르자.
자, CO2가 있네요. 이름을 알고 비금속 맞니? 너네 개수가 한 개하고 두 개 붙어 있으니까 개수가 적은 게 중심에 보통 위치하거든. 탄소가 원자과 전자 네 개. 4개죠. 6번이니까 2, 4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탄소는 8번이에요. 원자과 전자 6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그래서 산소가 어때? 나 2개 모자라. 이거 같이 쓸게. 그 8개, 그치? 또 여기 산소가 붙어서 나도 원자과 전자 6개야. 2개 모자라. 이거 같이 쓸게. 그치? 그럼 탄소는 요거 2개, 요거 2개 같이 쓰면 8개. 그치? 그러면 공유결합하고 있는 공유전자쌍이 몇 쌍? 몇 쌍. 그럼 비공유 전자쌍은 몇 쌍? 몇 쌍?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그치? 그럼 얘는 원소하고 원소 사이에 공유결합을 두 쌍 하고 있죠. 요거는 이중결합. 이중결합. 원소하고 원소 사이에 두 쌍을 공유결합하고 있다. 그럼 이제 삼중결합도 있는데 뭘로 할까? 얘 중에 산이하나수소가 나왔네. 요거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들어본 사람 있나 모르겠는데 이름을 산이하나수소라고 해. 보통 면에 탄소가 있으면 아니야. 우리 생활에 탄소화합물이 되게 많거든. 맨 앞에 화학의 거기 화학과 우리 생활 맨 첫 부분에서 선생님이 얘기해줬잖아. 탄소화합물이 많다고. 그래서 탄소가 보통 중심에 가요. 원자과 전자가 4개죠. 근데 수소가 붙었어. 수소가 원자과 전자 하나. 그럼 얘는 첫 번째 껍질을 2개 되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질소가 붙었네. 질소는 5번. 원자과 전자. 5번. 7번. 7번. 오늘 왜 이러냐. 7번. 그럼 자꾸 딴 생각하네. 원자과 전자.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그지? 그럼 얘 3개 모자르니까 요거 3개 같이 쓰죠? 그 탄소는 요쪽 거 3개, 요쪽 거 또 하나 같이 쓰면은 얘 첫 번째 껍질에 2개, 얘는 두 번째 껍질에 8개, 얘는 두 번째 껍질에 8개 다 됐죠. 그럼 얘는 한 쌍에 쓰니까 단일 결합. 얘는 세 쌍을 했죠. 이렇게 세 쌍 공유 결합한 거는 뭐? 삼중 결합. 이렇게 얘기해요. 네? 자, 그럼 이 분자에서 공유 전자 쌍은 몇 쌍? 몇 쌍? 비공유 전자 쌍은 한 쌍.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걸 삼중결합. 사중결합부터는 없어요. 삼중결합까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을 지금 봤는데 얘네들이 결합하고 있는 힘을 결합력이라고 그래. 그럼 너네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중에 결합하고 있는 결합력은 누가 가장 쓸까? 한 쌍 같이 쓰지. 그럼 이 한 쌍을 같이 쓰면서 결합하고 있어. 세 쌍을 같이 쓰죠. 그럼 세 쌍을 같이 쓰면서 결합하고 있어. 누가 더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겠냐? 단일이. 네? 진짜. 너네 얘하고 줄 하나로 연결이 돼 있어. 얘하고 줄 3개가 연결이 돼 있어. 누가 더 단단하게 결합하겠냐? 그래, 삼중이지. 그래서 봐봐.
공유결합이 결합을 세 쌍이나 하기 때문에 얘가 결합하고 있는 힘이 가장 센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수소 분자는 단일 결합해요. 한 쌍에 전자 배치해 보면 알죠? 산소 분자는 이중 결합해요. 질소 분자는 삼중 결합해요. 이렇게. 그 누가 결합하고 있는 힘이 가장 세? 있죠. 응? 됐어? 자, 그다음에 쌤이 자꾸 딴 생각을 하나 보다. 원자 번호도 틀리고. 너네도 공부하기 재밌는 날이 있고 공부하기 싫은 날이 있지. 아, 공부하기 재밌는 날은 없나? 그래도 공부가 좀 잘 되고 재밌는 날이 있지 않아? 선생님도 수업이 잘 되고 재밌는 날이 있고 수업이 안 되고 또 재미없는 날이 있는데 사람이 이거 어쩔 수가 없지. 오늘 너네를 봐서 그런가 수업을 하기 싫으네. 농담이고 무슨 수업이든지 재밌게 해야죠. 자, 거기 169쪽에 밑에 보면은 그래프가 나왔네. 요거 이온결합할 때 그래프 본 거랑 어때 보면 똑같이 생겼지, 그치? 원리도 똑같아요. 자, 169쪽 제목을 뭘로 할까? 공유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변화. 자, 너네 그래프 볼 때는 x축, y축부터 잘 보세요. 지금 x축이 뭐야? 응? x축이 뭐야? 원자핵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거리 아닌 입자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y축이 뭐니? 에너지. 근데 여기가 에너지가 0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니까 0. 그러면 지금 공유결합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공유결합. 비금속하고 비금속이 전자 같이 쓰는 거지. 예를 들어서 수소 분자라는 거 보자. 자, 수소 분자는 수소하고 수소가 전자를 어떻게 해? 이렇게 한 쌍 같이 쓰면서 붙어 있는 거지. 근데 이 수소하고 수소가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럼 얘 전자 하나고 얘도 전자 하나니까 안정이 불안정해. 불안정하지. 아니 두 개가 돼야지 안정해지잖아. 집중해서 들어. 불안정하지. 나 불안정해. 나 니랑 결합하고 싶어.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할까? 막 끌어당겨요. 그래서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럼 얘가 멀리 있을 때보다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될까? 인력이 점점 세져요. 그래서 너네 에너지에서 마이너스 쪽하고 플러스 쪽이 있을 때 마이너스 쪽을 뭐라고 생각하면 쉽다 그랬어? 끌어당기는 뭐? 인력으로 생각하고 플러스는 뭐? 반발력으로 생각하면 쉽다 그랬죠? 얘네가 봐봐. 결합하기 위해서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끌어당기는 인력이 어떻게 돼? 점점 세져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요 안에 원자핵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원자핵끼리의
플러스 반발력도 어떻게 된다 했지? 가까워지면 세진다는 죠. 반발력 플러스. 얘도 가까워지면 이렇게 세죠. 그래서 요 밑에 거는 뭐다? 요 수소 원자 입자 사이에 인력이라고 있고, 요 위에 거는 뭐다? 입자 안에 원자 핵 사이에 뭐야? 반발력이라고 했죠. 기억나? 그러면 인력과 반발력을 더하면 요 사이값이 나올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인력과 반발력을 더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 그치? 그래서 요 그래프가 나오는 거지. 그럼 어디서 결합을 할까? 제일 센데 뭐가 제일 세? 인력이 제일 센데 여기죠, 그죠? 인력이 가장 센데 인력이 가장 세다, 그치? 에너지가 제일 낮다. 응? 에너지가 제일. 에너지가 낮을수록 어떻다 했어? 안정해진다 했죠. 그래서 한자만. 여기서 어떻게 돼? 공유결합을 형성하게 되죠. 그럼 여기보다 얘들아 여기보다 이온이 아니지 입자가 더 가까워지면 인력보다 누가 더 세진다 했어? 반발력. 그러니까 수소하고 수소 입자가 점점 다가옴에 따라서 인력이 점점 강해지죠. 응? 그래서 결합을 했어, 공결합을 했어. 근데 얘가 너무 가까워지면 이 안에 들어있는 원자핵 사이가 너무 가까워지니까 얘네들의 반발력이 어떻게 되냐 했어? 세진다는 거죠. 그럼 너무 가까워지면 얘가 조금 벌어져요, 이렇게. 응? 반발력 때문에. 그래서 요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얘보다 거리가 가까운 여기 부분은 누가 더 세다? 반발력이 인력보다 더 센 부분이야. 그럼 이쪽은 반발력이 더 세, 인력이 더 세. 그래서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을 때는 인력이 더 세니까 점점 붙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돼? 가장 안정하면서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게 뭐야? 이온 결합 거리가 이온 왜 자꾸 이온이래? 오늘 왜 자꾸 딴 생각하냐? 공유결합 거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공유결합을 했을 때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거리 됐나? 또 y축 요거는 뭐야? 에너지 뭐? 공유결합 에너지라고 하죠. 얘가 공유결합을 하고 있을 때 이 입자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에너지 됐어? 이온결합하고 똑같아. 자,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 내용 아시면 되고 넘어가 보자. 자, 넘어가 보시면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작. 공유결합 물질의 종류가 나오는데 자, 그 책 나온 순서대로 할게요. 첫 번째 분자 결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와 있어? 공유 결정이 나와 있다. 자, 그러자.
결정이라 그런 거는 고체를 얘기하니 액체를 얘기하니 기체를 얘기하니 결정. 고체죠, 고체. 응? 그러면 공유결합하고 있는 물질 중에 고체 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체 결정. 응? 그 분자 결정은 말 그대로 분자들이 결합해서 어떤 고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공유 결정은 뭐냐면 다른 말로 거의 책에 있듯이 원자 결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원자들이 결합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럼 뭐 대표적으로 얘는 뭐 할까? 얼음 할까? 얼음. 얘는 뭐 할까? 다이아몬드 할까? 잘 봐봐. 얼음은 알다시피 물 분자들이 결합해서 얼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자, 물 분자가 있어요. 또 여기 물 분자가 있어요. 또 여기 물 분자가 있어요. 이렇게 물 분자끼리 결합을 해서 고체가 되는 거 이게 뭐야? 얼음. 네? 그래서 분자끼리 결합을 해서 고체가 됐다. 그래서 이거를 분자 결정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다이아몬드는 무슨 원소로 돼 있지? 탄소 한 가지로 돼 있지. 그럼 얘는 뭐냐면 탄소 한 가지 원소가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면서 붙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 옆에 탄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가지 원자가 공유 결합해서 고체 결정이 됐다 해서 공유 결정 또는 원자 결정 이렇게. 그럼 잘 봐. 주의할 게 있어 봐봐. 여기 봐봐. 물 분자 안에서 수소하고 산소는 무슨 결합하고 있어? 공유 결합하고 있는 거지. 그럼 다이아몬드에서 탄소하고 탄소는 무슨 결합하고 있어? 공유 결합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요 분자 결정에서 물 분자하고 물 분자 사이 이거는 공유 결합이 아니에요. 나중에 배우는데 수소 결합이라고 그러는데 물하고 물, 즉 얼음 만들 때 이거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데 그럼 선생님이 공유 결합은 이렇게 실선으로 그리고 이런 수소 결합은 점선으로 그렸지. 그럼 누가 더 세다는 얘기입니까? 공유 결합이 더 세요. 그럼 너네 얼음은 불 가지고 가열하면 불 가지고 가열하면 이 수소 결합이 끊어질까 공유 결합이 먼저 끊어질까? 그렇지. 얘가 먼저 끊어지죠. 얘가 약하니까. 수소 결합은 나중에 뒤에서 한번 나올 거 아니? 그러면 불 가지고 가열하면 얘가 끊어져. 그럼 분자하고 분자 사이가 인력이 서로 끊어지니까 떨어질 거 아니야? 떨어지면 어떻게 돼? 녹는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보세요. 얘를 녹이려고 그러면 탄소끼리의 공유 결합을 어떻게 해? 끊어야지 얘가 멀어지면서 녹겠지. 그럼 공유 결합을 끊기 쉬울까? 어려워요. 공유 결합은 굉장히 간단해요. 응? 그러면 선생님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얘하고 그러니까 분자 결정하고 공유 결정을 비교하는 거야. 둘 다 고체지. 얘를 녹이려고 그래.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 풀 때 얘기했듯이 녹는 점은 입자 사이에 인력이 영향이 있는 거야. 그럼 입자 사이, 즉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이 얘가 작죠. 그래서 녹는 점이 어때? 낮은 거지, 그치? 그럼 얘는 입자와 입자 사이, 즉 원자 사이의 인력이 얘 분자들 사이의 인력보다 어때? 세죠?
그 녹는전이 어떨까? 좁겠지. 잘 안 끓여지니까, 그치? 그래서 얼음보다 다이아몬드는 녹는 점이 어때? 굉장히 높아. 몇 도인지는 궁금하면 검색창에 한번 찾아보세요. 네? 얼음은 몇 도에서 녹아? 영도 0도지. 다이아몬드는 몰도 다이아몬드는 0도지 않나? 좀 찾아볼까? 궁금하네. 다이아몬드 녹는 점. 다이아몬드 굉장히 녹는 점 높아요.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냐? 여기 인터넷이 무지요? 3,800도, 3,500도 요 정도 됐네. 아니? 얘네도 검색해봤니? 자, 다이아몬드는 다시 한번 보자잉. 이게 공유결정, 원자결정으로 돼 있어서 요 결합, 공유결합을 끊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녹는점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 중에 고체 이런 특징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요거만 배우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아까 문제 푸느라고 시간 많이 갔는데. 자,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배웠잖아. 그거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뭘 비교해 볼 거냐면, 결정의 부수러진 책에 있는 걸 보자. 결정의 부수러진.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물에 대한 용해성. 또 뭐 있냐? 전기 전도성. 그다음 마지막으로 녹는 점, 끓는 점. 자, 요거 이온결합 물질하고 고온결합 물질을 조금 비교해 봅시다.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 이온결합 물질은 힘을 주면 이온층이 밀리면서 어떻게 된다 했어? 부서진다 그랬죠? 기억나? 그러니까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힘을 주면 한 개 이온층이 밀리면서 같은 전하를 띠는 이온이 겹치면서 반발력 때문에 부서진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힘을 주면 보통 부서져요. 그럼 공유결합 물질. 아까 얼음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거 있었잖아, 그치? 얼음 힘 주면 어떻게 되니? 부서지잖아. 얘도 부서져요. 그러니까 얼음 같은 공유결합 물질도
꽝꽝 두드리면 고체 결정대로 부서질 수가 있는데 방금 얘기했던 분자 결정하고 원자 결정, 공유 결정 중에 누가 더 잘 부서질까? 분자 결정이 더 잘 부서지겠죠. 얘는 분자하고 분자 사이에 인력이 좀 약하니까. 이 원자 결정, 공유 결정은 공유 결합으로 다 원소가 연결돼 있으니까 잘 부서지기가 힘들죠. 그래서 부서지는 정도가 부서지는 정도가 얘가 더 잘 부서지겠지, 그치? 얘는 그다음 물에 대한 이용했어. 이온 결합 물질 물에 잘 녹니 안 녹니?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뭐가요? 잘 녹잖아. 양이온과 음이온을 물 분자가 둘러싸면서 물에 갖다 떨어뜨린다 했잖아. 이온화 시킨다 했잖아. 근데 그 물이 극성이 있어서 양이온을 물이 둘러쌀 때랑 음이온을 물이 둘러쌀 때 물 분자들의 그 위치나 모양이 좀 다르다 그랬죠. 기억나? 설명해줬지? 물에 잘 녹아요. 물에 대한 용해성이 크다. 공유결합 물질이 물에 잘 녹을까? 얼음은 뭐 그냥 얼음이 물이니까 얼음 말고 뭐 위에 나온 것 같이 뭐 드라이아이스, 아이오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대체로 잘 안 녹아요. 대체로 잘 안 녹는데 예외들이 있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대표적으로 NH3 이거 이름 뭐니? 암모니아.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공유합 물질 중에 이게 뭐니? 저번에 한번 써준 것 같은데. 설탕. 설탕. 이게 뭐니? 염화수소. 이런 것들은 또 물에 잘 녹아. 그래서 이제 화학 뒤에서 보면은 저번에 물 분자 안에서 극성 띄는 거 얘기해줬잖아. 근데 그런 걸 극성 분자라고 했어.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배우겠지만 이것도 극성 분자거든. 그 극성 분자하고 극성 분자들은 좀 잘 결합돼요. 그래서 물에 잘 녹아. 나중에 한번 배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공유결합 물질은 물에 대체로 잘 안 녹는데 잘 녹는 것들도 있어요. 그다음 전기전도성.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 전기 통했니 안 통했니? 안 통했죠.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강하게 결합하고 있어서 전기고자도 움직이지 않는다 했죠. 이온이. 근데 액체나 수용, 물에 녹이면 어떻다겠어? 잘 통한다 했죠. 이온화가 되면서 이온들이 이동할 수 있다고 했어. 그럼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 전기 안 통해요. 공유결합 물질은 이온이 아니라서 중성이란 말이야. 그 중성 입자들이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고자도 끌려가지 않아. 통합과학에서도 배웠지. 그치? 왜 배웠나? 은석이 아직 안 배웠을 텐데 중요할까지 못하는. 그리고 공유결합 물질은 액체나 물에 녹여도 전기가 안 통해요. 왜? 저 이온하고 다르게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없잖아. 그러니까 중성 분자이기 때문에 물에 녹여도 끌려가지 않아. 그 다음에 녹는적 끓는적. 이온결합 물질하고 공유결합 물질 중에 누가 녹는적 끓는적이 더 높을까? 녹는적 끓는적에 영향 주는 게 누구라고 했지? 입자 사이에 인력이라고 했죠. 그치? 입자 사이의 인력은 아까 처음에 문제 풀 때도 얘기했듯이 전하량의 영향이 있고
근데 요거는 이온을 얘기하는 거야. 이온. 너네 분자들 공유한 물질은 전하가 있어 없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지. 그다음 입자 사이 거리도 영향이 있고, 그렇지? 요거 이온 결합할 때 얘기해. 그래서 일단 입자 사이에 인력이 세면 녹는적 끓는적이 높아지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온 결합 물질하고 공유 결합 물질 중에 누가 녹는적 끓는적이 더 높을 것 같아? 누가 더 높을 것 같아? 아, 대강 생각해봐. 공유 결합? 너네가 대답을 못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가? 봐봐. 공유 결합 물질은 또 두 가지가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분자 결정이 있고 고체를 가지면 그 다음에 공유 결정, 원자 결정이 있죠. 아까 요거. 그럼 요거 두 개 중에서는 녹는 점이 누가 더 높을까? 녹는 점, 끓는 점. 공유 결정이죠. 얘는 전부 다 공유 결합하고 있으니까 녹이기 힘들다 그랬잖아. 밑에. 잘 봐.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은 공유 결합 물질 중에 공유 결정이 굉장히 높아요. 전부 다 공유 결합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은 이온 결합 물질. 얘는 어때?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에 끌어당기는 인력 때문에 결합하고 있죠. 그럼 걔도 끊기가 힘들단 말이야. 분자 결정은 이 중에서 제일 낮아요. 분자와 분자 사이에 뭐 얼음 같은 경우는 수소 결합이라는 게 있지만 다른 분자들 같은 경우에 분자와 분자 사이에 결합력이 굉장히 약해요. 그럼 걔를 끊기가 되게 쉽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공유 결합 물질 중에 얘가 녹는적 끓는적이 가장 높고 공유 결합을 전부 다 형성해서 그 다음에 얘는 녹는적 끓는적이 좀 낮아요. 그리고 이온 결정은 얘보다는 낮고 얘보다는 어때? 높고. 자, 그래서 이거 좀 비교를 해봤는데 자, 요 정도 내용 좀 알아주시고 171쪽에 기본 문제 5문제인데요. 그거 풀어보시자.